파트 2. 서울에서 호남으로. 서울의 딕시. 서울에 머문 시기. 1895년 4월 9일 서울에 도착한 벨 부부가 첫 한 주 동안 머문 곳은 1885년 한국에 도착한 북장로의 첫 목회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집이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거처였던 딕시에 마련된 벨 부부의 집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부인을 흔히 양키라 부르듯 남부인은 딕시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1892년 10월에서 11월에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남장로의 개척 선교사들은 서울 정동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북장로의 선교사들의 환영과 도움으로 서울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북장로의 선교사들의 집에 같이 살다가 얼마 후 서대문에 있던 전 독일 공사의 집을 1,500달러에 구입하여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선교 본부이자 선교사들의 거주지로 삼고 호남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 2년간 거기서 살았다. 남부인들이 사는 곳이라 하여 다른 외국인들이 이를 딕시라 부른 것이다. 벨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1895년 4월은 아직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북장로회와 합의하에 선교구역으로 배정받은 호남 지역에 정착하기 이전이었다. 1892년 12월부터 레이놀즈가 북장로회의 마페트와 함께 충청도 선교 정탐 여행을 했고 1893년에는 선교사들의 어학선생 정혜원을 전주로 보내 선교집으로 적당한 땅을 알아보게 했다. 같은 해 가을에는 전킨과 테이트가 전주로 가서 2주간 머물며 전주 선교지부의 미래를 계획했다. 1894년 2월에 열린 선교회의 제3회 연례회의에서는 우선 테이트 남매를 전주에 보내 몇 개월간 실제로 살게 하면서 선교의 기초를 닦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이 근처 정읍 고부에서 일어나면서 테이트 남매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울로 복귀해야 했다. 3월에는 레이놀즈와 드루가 제물포에서 배로 군산까지 이동한 후 육로로 테이트 남매가 정착 중이던 전주를 포함해 전라도 해안에서 가까운 도시와 마을을 통과해서 부산까지 가는 6주간의 장기 정탐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으로 확전되면서 미국 공사관의 명령에 따라 지방의 선교사들은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남부지방이 다시 이전의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간 것이 1895년 2월이므로 테이트와 레이놀즈는 다시 전주로 내려가 호남 지역의 첫 남장로의 선교 지부 설립을 추진했다. 벨 부부가 서울에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4월 9일 서울에 도착한 후 신임 선교사 부부 벨을 환영하는 남장로의 만찬이 매티 테이트의 집에서 열렸을 때 루이스 테이트와 윌리엄 레이놀즈는 그 현장에 없었다. 두 사람은 동학운동 이전에 정혜원이 사두었던 지역에서 선교지부를 시작할 수 있을지 확인하러 전주로 내려가 2달째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벨 부부가 서울 도착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인 선생을 채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배우는 언어가 세상 모든 언어 중 가장 어렵다는 푸념은 예나 지금이나 선교지에서 흔하다. 벨 부부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벨은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현지 언어를 완전히 습득해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다른 건전한 선교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호남 순회 여행, 초기 정탐 여행. 1895년 크리스마스 주간부터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호남 정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테이트 남매가 제일 먼저 전주에 정착했다. 서울에서 성경번역위원회 일을 맡았던 레이놀즈는 번역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서울에 좀 더 머물다 1897년 6월부터 전주에 정착했다. 그 와중이던 1896년 11월에는 그해 4월 한국에 온 신임 선교사 윌리엄 해리슨도
전주에 정착했다. 서울에서 언어 공부에 집중하던 벨도 1896년 2월부터 현장에 투입되었다. 남장로의 한국선교회에서 전북의 전주와 군산에 이어 전남에서도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목포가 선교 지부를 개척할 가능성이 높은 1순위 후보 도시로 낙점되었다. 이는 1889년부터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산강을 따라 나주와 광주 등의 내륙 도시까지 이어져 쌀 수출입이 가능했던 목포 개항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포는 부산과 원산, 인천에 이어 1897년 10월에 네 번째로 외국인에게 개방한 항구가 된다.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이런 정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벨은 레이놀즈와 함께 3주 예정으로 목포로 내려가기 하루 전 1896년 2월 9일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레이놀즈 씨와 저는 3주 일정의 시골 여행을 내일 떠나려고 해요. 이로써 어머니는 제가 이제 홍역이 완전히 나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남서부 해안에 있는 한 도시인 목포로 내려갈 예정인데 여기에 약간의 땅을 사서 선교 지부를 열려고 해요. 이 도시는 머지않아 조약항으로 개항될 것이라 아마도 은행과 우체국 등도 들어설 거예요. 2월 28일 서울로 돌아온 후 3월 3일에 쓴 편지에서는 목포 여행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렸다. 레이놀즈는 설교를 많이 했고 51달러의 은으로 2에이커 정도 되는 땅도 샀다. 을미사변으로 일본인에게 왕비를 잃은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2월 11일 피신한 아관 파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목포와 나주. 목포와 나주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이 시기에는 큰 경사도 있었다. 5월 27일, 유진과 로티의 첫 자녀인 큰아들 헨리 베너블 벨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다. 헨리와 베너블이라는 이름은 유진의 아버지 헨리 벨과 어머니 프랜시스 베너블에서 하나씩 따온 것이었다. 로티가 건강을 회복하며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의 전남 선교 계획이 여러 방편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1896년 9월에 벨은 해리슨과 함께 선교지부 개척의 가능성을 알아보러 좌수영으로 갔다. 벨은 편지에서 발음나는 대로 단순히 좌수영이라고 썼는데 아마도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오늘날의 여수 지역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여정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여행이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서울에서 걸어서 포구로 가 배를 타고 인천까지 가는데 하루, 3일 동안 증기선을 기다렸다가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이틀, 다시 그들을 부산에서 여수까지 데려다줄 작은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데 이틀, 배를 탄 후 여수까지 나흘이 걸렸다. 여수에서는 7일간 머물면서 벨이 한국인 조수의 도움을 받아 설교하고 해리스는 의약품과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서울까지 말을 타고 복귀할 계획을 세운 후 말을 구하러 절반은 걷고 절반은 배를 타고 갔지만 결국 구하지 못해 다시 걷고 배를 타고 여수로 돌아온 다음 8시간을 기다려 작은 배를 타고 닷새나 걸려 부산에 간 뒤 다시 사흘을 더 기다렸다가 증기선을 타고 서울로 복귀했다. 결국 한 달을 소요했는데 실제 목적지였던 여수에는 고작 일주일밖에 있지 못했다. 당시 급속히 발전된 철도와 선박으로 광대한 미 대륙과 태평양을 한두 달 안에 횡단한 경험이 있던 벨과 해리슨에게 근대화 이전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은 엄청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좌수영에서 돌아온 후 10월 말에 열린 남장로회 한국선교회 연례회의에서도 전주와 군산에 이어 세 번째 선교지부로 어디를 정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단 군산으로 내려가 약 한 달 일정으로 적당한 곳을 더 물색해보기로 했다. 한 달간의 남부 여행이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 지부에 대한 더 선명한 그림을 그리게 한 것 같다. 선교회는 날이 풀리는 1897년 봄에 벨을 나주로 보내기로 확정했다. 벨이 먼저 내려가 살 집을 구한 후 나머지 가족과 의료 선교사가 합류하기로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한국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환궁한 고종은 그해 10월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선교사들은 외국 공사관들이 위치한 정동의 외국인 구역에서 외교관들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문화활동을 함께하며 교제하고 있었기에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잘 파악했다. 선교사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 변화들이 선교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언제나 1순위 관심사였다. 봄이 오자 서울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차례로 자기 구역인 전주와 군산으로 내려갔다. 전남 개척을 책임진 벨은 한국인 어학교사와 함께 3월 중순에 나주로 내려갔다. 그러나 나주를 전남 선교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선교회의 노력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어학교사 변창현이 벨 가족과 자신이 살 집, 선교회 서점으로 활용할 건물을 알아보던 중 현지인들이 그가 외국인과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소요를 일으킨 것이었다. 벨에 따르면 나주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한국 여성들이 씻는 장소에서 선교사들이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전에 그곳에 살던 일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같은 외국인인 선교사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화가 나고 좌절감에 휩싸인 벨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어조로 자신이 경험한 불쾌한 상황을 어머니에게 토로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어학 선생과 함께 적극적인 진보를 기대하면서 내려왔어요. 좋은 위치에 있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지어서 로티와 헨리가 가을에 내려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 어학 선생은 자신이 살고 제 방 둘과 작은 서점으로 운영하려는 집을 한 채 샀을 때 그가 외국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현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저는 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집을 고쳐서 여기에 올 때 머물 만한 좋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국 여성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빨래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 때문이에요. 일부 일본인들이 여기에 머물 때 그렇게 했다고 말하네요. 그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은 일본인에 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한국인은 마음이 너무 악하고 생각이 사악해서 의뢰 우리를 의심해요. 특히 우리가 아내들을 대동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선교사의 가정생활은 이들에게는 대단한 실물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혼 여성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엄청나게 견뎌내야 해요. 이들이 우리 첩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애들이 몇이나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만 해요. 특이하게도 벨에 이어 두 번째로 나주를 찾은 개신교 선교사는 남장로의 선교사가 아니었다. 벨의 1897년 4월 6일자 편지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1년 전 일본에 갔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알렉산더 피터스가 미국 성서공회의 권서로 임명되어 한국에 왔다가 나주까지 내려가서 성경을 판매했다. 수년간 권서로 일한 피터스는 나중에 한국어로 시편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작사하기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복귀해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소속으로 주로 성경번역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벨이 다시 나주를 찾은 것은 5월이었는데 이번에는 해리슨 선교사와 함께 내려갔다. 드디어 두 사람은 집 지을 땅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한 상태로 서울로 복귀했다. 목포가 10월에 개항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벨은 그쯤에 맞추어 가족과 함께 나주로 갈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8월에 군산에서 선교회 연례회의를 가진 후 벨은 9월 초에 다시 나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대동한 한국인 조수 한 사람을 제외하면 선교사로는 혼자였다. 벨이 현장을 지휘하며 현지에서 목수와 일꾼을 여럿 구해 기존에 매입한 초가집을 수리했다. 그러나 10월이 되면서 나주로 이동해서 정착하려 했던 이들의 계획은 연기되었다. 미국 남장로회 해외 선교 상임위원회 총무 세뮤얼 체스터 박사의 한국 방문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주 선교지부가 열리면 의료 선교사로 동역할 예정이었던 클레멘트 오웬도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내 체스터가 한국에 도착해 처음 참석한 1897년 10월 중순 전주에서 열린 연례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벨이 개척할 전남 첫 선교지부가 나주에서 목포로 다시 변경된 것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목포 개항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목포에 외국인이 살면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증기선이 정기적으로 정박하므로 우편물과 비품을 받고 보내는 것도 훨씬 용이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교회는 목포에 살 집을 구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목포로 이동하라고 벨에게 권고했다. 내정된 의료 선교사 오웬도 한국에 오자마자 목포로 가기로 결정되었다.